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리TV 한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대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와중에 세력들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원리를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이런 급등주들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요,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사는지,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이 팔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고, 또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연극인이 사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또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소리도 많이 있죠. 그래서 수급 주체별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수급이 중요한데, 일단 외국인이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외국인이다. 자,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도 있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세계가 엉망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에요. 세계에서도 알고 있는 기업.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살 때 뭘 삽니까?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로 이런 거 많이 사지 않습니까? 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뭐 은행주라든가, 이런 업종의 1위지를 사게 되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갑니다. 외국인 사서 지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개인들은 돈을 못 법니다. 말 그대로 개인도, 삼성전자를 사는, 또는 뭐 대형주를 사는 개인들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이런 우량주를 살 수가 없죠. 많이. 잘 안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소외가 돼요. 지수는 오르지만 소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오른다고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은, 대표주만 보면 됩니다. 그쵸? 그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이 사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 뭐 2, 3일 정도 연속으로 막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형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옐로우칩이라고 그랬죠. 그룹주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막 사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시가총액 한 10조에서 한 30조 사이, 뭐 1조에 3조 사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가총액의 규모 종목들 대부분 이제 그룹주들이 막 포함이 돼요. 뭐 한화, 두산, 뭐 그다음에 SK 이런 그룹주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수급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점. 자, 개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개미, 소액 투자자들이죠. 이렇게 소액 투자자들이 사는 시장은 거의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자, 반면에 세력들이 판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세력들은 여러분들 세력이죠. 세력은 지수가 오를 때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세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형주를 매수하게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큰 손들이다, 뭐 1000억, 2000억 굴려고 뭐 이런 큰 손들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1000억, 2000억을 굴려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10% 먹으면 1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소형 투자자, 소액 그런 테마주로서 100억 벌려 그러면, 이거는 뭐 불법도 저질러야 되고, 돈도 엄청나게 투입되지만, 막상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죠. 그러니까 100억 굴리려면 주가를 10배씩 올려야 100억 벌까 말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자, 지수가 올라갈 때,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 눈에 띄는 거에 중요하다. 일단 눈에 띄어야 돼요. 세력주들이 테마주를 만들고 급등주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런데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세력들이 주가를 하나 급등시켰다 칩시다. 눈에 안 띄죠. 팔아먹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면서 종목들 대형주들이 다 우르르 무너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형주는 안 보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뭔가 급등한 걸 찾게 되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바로 주가를 급등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들이 따라붙게 되고 또 물량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보통 보게 되면 이런 하락장에서 다 가지 못하는 하락장에서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매세력들이 아무 때나 판을 치느냐? 이슈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 뭐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이슈가 있겠죠, 그죠?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는 뭐가 뉴스가 나와도 오히려 많이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세력들이 판을 치는 시장에서는 한 번 올라가면 100%씩 또는 200%씩 급등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말 그대로 궁객이라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이 매수하는 시장에다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이슈,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조기 대선이죠. 그래서 굶주렸던 이 매수 세력들이 바로 이때다 싶어서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뭐 계룡건설이니 뭐 업황은 어렵죠. 그러니까 세종시 관련되어 있는 뭐 유라테크라든가 그렇죠?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뭐 단기간에 뭐 100%, 뭐 150%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거 뭐 이 기업이 자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수혜냐 이거죠. 근데 이 매수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 심리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제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하락장이다. 외국인이 매수한다 그러면 소형주가 판을 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블루칩, 기관, 옐로칩. 자, 그리고 하락장에서 이슈, 현 시장의 이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질병이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뭐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된다. 지금 시장에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이슈를 여러분들 체크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애들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년 이상을 하면서 매수 세력이 들어올 때 어떤 신호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만들어낸 거고 그걸 보면 여기서 신호가 유입이 되죠. 그리고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프림 IHQ 뭐 하는 업체입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관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종합기술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되죠. 역시 이렇게 이재명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 동원금속 이렇게 올라오죠. 이재명 관련 종목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발생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 이제는 분명히 어떤 그런 정책주들이 나오죠. 싱크탱크라는 것이 이제 가동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걸 밀어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는 뭘 밀었습니까? 트럼프도 그때 당시에 뭘 하겠다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석유화학 업체들, 뭐 이런 기업들, 뭐 LNG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밀고자 하는 그런 섹터들이 많이 급등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싱크탱크라는 것들이 이제 각 후보들이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빠르게 가동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지금 최근에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바로 AI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크라우드웍스라는 거, 이거 참 웃기죠. 3연속 상한가를 가고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왜 AI냐? 그럼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무슨 AI 쪽 관련해 가지고
뭐 한국의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AI의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 별거 없어요. 진짜 주식이 웃기는 겁니다. 그냥 같이 사진 찍은 거였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식 이 매수 세력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발상을 잘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급등주들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크라우드웍스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AI 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AI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파는 시장이다, 기관이 파는 시장이다, 그리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시가총액 1000억을 넘어가면 잘 안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가총액이 뭐 3000억 넘어가면 매수 세력들이 이런 작전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돈이 되는 거죠. 1000억짜리가 3배 오르면 얼마입니까? 3000억이에요. 그게 한계입니다. 더 이상 못 올려요. 돈이 없어. 이것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통 시가총액 뭐 700억, 1000억 요 사이대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환율이 떨어지고 갑자기 뭐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완화되면서 외국인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낙폭과 대주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매수하시면 되겠죠.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외국인들이나 이 수급을 보시고 지금은 테마주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지수가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러면 테마주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고점 잡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 수급의 변화를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급에 대한 특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도움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면 AI 쪽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럼 크라우드웍스가 급등했다라는 건 대장주예요. 쉽게 안 죽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그리고 후발로 올라간 종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인스웨이브라든가 뭐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스웨이브도 AI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한국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는 좀 해고, 뭐 솔트룩스 시가총액이 3,000원 넘어가죠. 안 갑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자,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국내에서 필요사,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AI와 연관된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AI와 좀 연관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크라우드웍스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세력들의 타깃이 된 거죠. 지금 2배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가총액 작은 걸 지금 해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바뀐다라고 할 때는 빠르게 대형주로 옮겨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수급이 계속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보시다가 수급이 바뀌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 빠르게 포지션 변화하지 않으면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